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명사절 들어갔습니다. 명사절. 자, 그 명사절에서 이제 우선 그 도표를 제가 만든 게 있는데요. 이 5구3절의 균형과 관계를 본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 5구의 구가 우리 이제 5구를 다룬 게 제 그 원푸행의 상권이죠. 5구가 뭐예요? 전명구, 부정사구, 동명사구, 동형사구, 동부사구. 만드는 법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우리 다 아시다시피 너무 간단한 것이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절을, 하고는 절을 얘기한 겁니다. 그 절은 셋밖에 없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래서 명사절은 다시 5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자, 제가 이 표를 드리는 이유는 기능을 보세요. 이게 지금 명사절은 어때요? 명사 기능하는 절입니다. 즉, 구라는 것은 그게 좀 길어서 2마디 이상이어서 구라고 했을 뿐이지 그 기능은 내나 여기는 명사 기능, 형용사 기능, 부사 기능 중에 하나예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동사를 갖춘 좀 긴 문장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그걸 우리가 절이라고 했을 뿐이지 기능은 어때요? 그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어때요? 그런데 그 영어에서 대원칙, 문장 전환의 대원칙이 뭐였던가요? 품사적 기능이 같으면 문장이 가능하다. 예. 최소한도 품사적 기능은 같아야 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명사기 때문에 명사 기능하는 부정사구, 동명사구로 할 수 있지만 동형사, 동부사, 명사 기능은 모자지 않아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형용사절 가운데 이제 관계대명사절 앞으로 보면 우리가 아시지만 명사를 수식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기능을 하는 다른 구로 문장 전환이 가능하겠죠. 부사절도 마찬가지예요. 부사 기능만 하기 때문에 이 부사절을 가지고서 명사구로 못 바꾸는 겁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이게 동부사, 이게 부사 기능이니까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기능 이렇게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전명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5구3절은 전명구를 제외하고는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나 전명구는 명사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예. 제가 표를 기준으로 하셔서 앞으로 문장 전환을 참고하시고, 자, 대시요. 특히 대시 뒤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영어에는 다 해서 13가지, 1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어때요? 지시대명사, 예, 지시형용사, 접속사, 지시부사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우리.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형용사는 어때요? 대선, 대명사, 형용사 다 들었단 말이죠. 뒤에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 뒤에 명사가 없으면 대명사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했던 것이죠. 상권에서. 그 접속사는 어때요? 대선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은 부사절은요. 4가지가 또 돼요. 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특수한 명사절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 다 하면 12가지 되는데 뒤에 다시 다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크게 4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명사절 자체를 들어갑니다. 자, 만드는 법은요. 예, 주어 동사를 가진 이게 서술문 혹은 평서문이라고도 그러죠. 평서문. 예, 여기다가 돼요. 앞에다가 그 앞에다가 됨만 갖다 더 붙이면 바로 이게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예, 그렇습니다. 명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나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동명사의 명사적인 용법, 걷기를 붙였잖아요. 걷기. 그렇죠? 예. 영어를 배운다는 것, 영어를 배우기, 영어를 배움, 전부가 돼요. 명사로 쓰인 것이죠. 예. 우리말에 이런 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영어의 대시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예. 그래서 항상, 어떤, 절은 주어 동사에다가 앞에 어떤 접속사가 붙어서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명사절은 대세를 붙인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 명사절이라고 했는데 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어 동사를 구비하지만 독립된 문장이냐?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장 형태를 갖춘 것인데 그게 어때요? 왜 명사절이라고 했나요? 명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명사가 그게 좀 길어서 절이라고 붙였을 뿐이 기능은 어때요? 명사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공식 1번에 명사가 하는 기능은 뭐였나요? 명주, 보목, 전목이 있었죠? 예, 바로 이겁니다. 공식 1번에서 그거 아주 우습게 보였죠? 예, 그 공식 1번이요. 그대로 절이고 구애고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 명사절, 대절은 이와 같이 명사 기능하는 절이기 때문에 좀 길어서 절이라고 했을 뿐이지 역시 명사가 하는 기능인 주어로, 보어로, 목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자, 우리 그 예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것이 주어로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That most Koreans are industrious. 부지런한, 근면한. It's true 그랬죠? 자, 먼저 대시턱 나왔는데, 자, 우리 아까 대시하는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지시대명사일까요? 지시대명사는 명사로 써야 하니까 이게 주어나 문장 첨부를 했으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뒤에 다시 명사가 또 나왔습니다. 명사가 두 개, 동사도 없는 상태에서 연속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이 대명사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지시 형용사일까요? 그럴 수가 있죠. 뒤에 명사를 꾸미는 지시 형용사. 방금 봤듯이 대시 뒤에 명사가 오면 지시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 그때는 관사와 마찬가지 성격이어서 관류에 속하는 거죠. 공식 7번. 그래서 그 사이에 형용사가 와서 명사를 수식한다. 좋습니다. 이걸 조르면 그 동사가 이게 왔죠? 그러면 어때요? 비동사, 전형적인 이형식 동사, 보호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시 동사가 이세가 왔습니다. 동사 이세라는 것은 뭔가요? 현재형 동사죠. 현재형 동사라는 것은 본동사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입니까? 문장이 두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지시 형용사여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 관계대명사일까요? 우리 관계대명사 배웠죠? 자, 관계대명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게 뭔가요? 제가요, 관계대명사를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보통은 어때요? 보통 책들은 명사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죠. 저는 관계사를 먼저 설명합니다. 왜? 그래야 그 마라톤 공식을 통해서 관계사 성질을 충분히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절들을 명사들, 부사들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체계적, 논리적으로 책을 전개해 놨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적,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던 전제 그런 근거에서 제가 원푸형을 만든 것이죠. 예. 자, 우리 관계대명사, 우리 관계대명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 있었죠. 뭐였나요? 첫째로 장미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절 안에 빈자리가 있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자, 장미 있나 봅시다. 이것이 만약에 관계대명사라면 그 앞에 어떤 장미가 해당하는 장미는 뭐가 될 수 있죠? 명사나 대명사만 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되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또 아래 문장에 빈자리가 있나 봅시다. 자, 아래 문장에 보니까 이게 주어이고 동사고 보어고 그리고 그 절의 한계는 두 번째 동사까지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까지죠. 이게 관계사 문장이 하는데 그 안에 빈자리가 없어요. 어느 모로 봐도 관계대명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번은 접속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봅시다. 접속사라는 것은 뒤에 뭐가 갑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접속사라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 절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요? 두 번째 동사까지다.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까지 해서 이게 즉 뒤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접속사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자, 그 다음에요. 대수로 시작되는 절의 한계는 어디까지죠? 요령 40에서 말했듯이 구나 절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구절의 한계는 두 번째 동사까지다. 왜냐? 구나절은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하나의 동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를 알았고요. 대절은 왜 명사절인가요? 자, 우리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대절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 세 가지 절이 된다고 그랬죠? 아니, 세 가지 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왜 하필 명사절로 봐야 합니까? 자, 대절이 대시 세 가지 절의 기능을 한다. 첫째로 명사절이다. 두 번째 형용사절이다. 세 번째 부사절이다. 자, 형용사절 아닌가 우리가 봤죠. 관계대명사가 바로 형용사절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니었고요. 자, 부사절은 어떨까요? 부사절. 자, 부사절이 문장 앞에 나올 수 있지요. 조건이 뭔가요? 끝나고 콤마를 찍어야 합니다. 80%의 부사절은 부사절이 문장에 앞에 나가면 콤마를 찍어야 합니다. 콤마가 없지요. 또 한 가지요. 이게 부사절이었다고 하면 다음 이스에 대한 주어가 없어요. 이게 부사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근거, 콤마가 없다. 그 경우에 이스에 주어가 없다. 부사절이 아닙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첫째 근거, 절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아니니까 나머지 하나인 명사절이다. 첫째. 두 번째, 이 문장에,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부정사 처음에 그랬죠. 어떤 문장에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맨 먼저 뭘 봐라? 그 문장의 본동사가 뭔지 찾아본다. 이 문장의 본동사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사가 나오면 어때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이형식 동사니까 보호가 나오겠죠. 이게 동사면 이게 보호겠죠. 그럼 어때요?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주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주어 자리에 어떤 절이 놓여 있다. 자, 주어 자리에 있다. 어떤 절이 놓여 있다. 그런데 그 주어는 주어가 되려면 명사나 대명사여야 한다. 따라서 그 절은 명사절일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주어가 된단 말의 품사는 명사나 대명사다. 그런데 그 어떤 절이 주어 자리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그 절은 명사절일 것이다. 그래서 데디아가 명사절인 거. 두 가지 근거였죠. 뭐였죠? 첫째, 두 가지 절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가지 명사절일 것이다. 한 가지. 또 하나, 이스라는 동사의 앞에 주어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사절이다. 예.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이게 방금 봤듯이, 왜 명사절인 걸 두 가지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동명사, 부정사도 그랬듯이 주가 길면 가주를 쓰죠. 그 가자는 항상 이트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고요. 그 이제 해당하는 데디아를 뒤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가주, 진주어. 해석 순서는요. 절이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우리 해석 순서가 뭔가요? 해석 순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즉독즉해는 안 되고 그건 복잡한 문장은 손댈 수가 없다. 회화 수준의 간단한 문장만 되는 거다. 문장 오형식의 해석 순서에서 요령 5번째 얘기했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영어 문장에 아무리 길어도 적용된다고 그랬죠. 우리 이제 국어 끝나고 절에 적용되는가 봅시다. 그때부터 5가지 우리 다 기억하시죠? 자,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매정식이든 간에 항상 주어가 1번이고 동사는 꼴치고 그 다음은 나온 순서대로 한다. 각 주요소를 해석할 때 수식어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해석한다. 종료소가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길이가 긴 걸 먼저 해석한다. 수식어 길이가 같으면 나온 순서대로 해석한다. 등위접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시 나온 순서대로 해석한다. 이 문장은요, 간단해서 요거 하나면 됩니다. 예. 자, 우리 해석을 보죠. 자, 이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자, 지금 이제 가짜주는 해석 안 하니까 진주를 먼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가 1번입니다. 두 번째 동사죠. 동사가 마지막이고요. 보호가 그 다음이죠. 보호. 3번이 동사. 이게 크게 보면 이런 순서죠. 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1번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다시 이 형식이거든요.
그럼 역시 주어가 1번이죠. 물론 수식어부터 하는 거죠. 1번, 2번 수식어를 먼저 해야 하니까 아주 자세히 보는 겁니다. 3번이 어때요? 예, 보, 4번이 동사 그런 거든. 마지막으로 이제 5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걷기로 해석한다. 왜요?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를 만드는 저기 어미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어때요? 언니가 왜? 주어니까 전체가. 그 다음 어때요? 6번이 예, 7번이 이렇게 됐죠? 해석해 볼까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즉, 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이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 항상 그랬듯이 어떤 문장이 나오면 우리가 문장 전을 벌써 9번째 해보는 거죠. 예, 우리 동명사, 부정사 있었고요. 자, 우리 이 문장도 우리가 아까 그 표에서 봤듯이 이게 명사절이라면 명사 기능한 게 뭐가 있었던가요? 부정사가 있었고 동명사가 있었죠. 자, 우리 부정사구로 바꿔봅시다. 부정사구로 바꿔봅시다. 자, 부정사로 바꾸면 어때요? 절이니까 접속사가 필요가 없고요. 구는 접속사는 필요 없죠. 예, 그 다음에 동사를 to하고 붙여야겠죠. 앞에다가 원형으로 써야 하고 to를 붙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문장에 주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문장에 절에서의 주어를 구주어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의미상의 주어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for 플러스 목적격 혹은 of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for하고 예, 붙였는데 어디다 붙입니까? 부정사 앞에다 붙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for Koreans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주어가 개니까 가주어를 써서 it is true for 브라브라. 쉽지요? 예. 우리 동명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동명사. 예, 동명사로 바꾸면, 예, 마찬가지죠. ing 붙이는 거죠. 원형에다가. 그러니까, to 같은 건 필요 없고요. 물론 접속사가 없어지고요. 역시 이것도 의미상의 주어가 문제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알고 그랬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 원칙이지만, 이게 더 복잡해지니까 공통격을 써서 그냥 격에 관계없다고 그러죠. 주격, 목적격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바로 되고 가주어를 쓴 것이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아주 쉽죠? 예. 우리는 명사절, 대절을 품사절 기능이 같은 다른 구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에는요, 간단한 걸 알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응용 문제를 해봅시다. 자, 이 까닭없이 시 나왔죠. 뭐겠습니까? 뒤에 데디야 이게 진주어겠죠. 이지스타 포리시오 혼수비 샤이어 카운실 이건 저깁니다. 그 고유명사 혼수비라는 구청에 해당합니다. 혼수비 구청. 예. 업으로 시작된 전명구 80~90%가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렇고 형용사구다. 그래서 이 문장의 본동사 주어가 이해하죠. 예. 이해한 문장의 주어를 보니까 주어 안에 다시 주어 수동 형태의 동사가 왔죠. 그리고 예, 이게 지금 수동형에서 요금이 부과되다 이런 뜻이 되죠. 그것은 전명구. 이 전명구는 구절의 끝에 문장 절의 끝에 있는 전명구 앞중각가동.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의 구성을 알았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볼까요? 해석을 하면 주어를 먼저 해석해야겠죠. 대디한데 주어 안에 주어가 먼저죠. 1번. 2번이 동사를 해야 하는데 동사를 수식하는 게 일형식 문장이니까요. 주어 동사가 있는 일형식이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 먼저 한다. 2번. 3번이 동사를 하고 부정어를 나중에 한다. 그리고 5번이 걷기를 붙인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가 끝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동사는 마지막이고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 수식어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6번, 이게 7번, 8번 해석은 어때요? 당신이 이 일에 대하여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 요금이 미래니까 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혼수비 구청의 방침이다. 즉 구청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보통은 수익자 보장금을 내죠. 그런데 구청에서 그냥 해준다, 요금 부과되지 않고 그냥 무료로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 다음 문장 보시죠. It is important that 가짜 주어죠. 왜요? 까닭 없이 이시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의 진주어가 대리하다. 그 안에 주어가, 예, 그리고 이게 보호겠죠. 그 안에 주어가 you, do not take, 타동사죠. 예, 예, 부정어가 들어가고, take은 타동사에서 동사 있는 곳에 오형식 있다. 그 목적어가 for the action, 목적어죠. 자, until 이게 뭔가요? 품사가, 자, 부사가 있고요. 전치사가 있고요.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먼저 봅시다. 자, 부사인가요? 부사라면 이걸 부사로 보면 어때요? 이게 지금 뭐를 꾸미겠습니까? 이걸 꾸민다고요? 이 동사는 갈 데가 없어요.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이 동사 이걸 성질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잠깐 봅습니다. 이게 부사가 돼버리면요. 동사를 앞에서 못 꾸밉니다. 뭘 꾸미겠어요? 저기 있는 포도 태기를 보는데 태기를 꾸밀 텐데 대디아에서 동사가 이게 이제 또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곤란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 여기까지 보고 다시 보죠. 우리가 지금 분명히 이 어드바이스 때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자, 부사는 그 위치가 여기가 아닙니다. 이걸 해버리면 어때요? 이게 없다면 말이 됩니다. 왜? 동사를 꾸미는 부사, 목적한테 양보하고 뒤로 갔는데 더 긴 부사구보다 앞으로 온다. 맞죠? 그러나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자, 두고 보죠. 이것을 정체와 함께 이것의 정체가 나타날 테니까 전체는 어때요? 뒤에 명사가 와야 합니다. 이건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어서 전명구가 아닙니다. 접속사는 어떨까요? 접속사로 보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합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합니다.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습니다. 명령문이라고요? 어떤 절에, 종속절의 명령문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명령문은 동사를 원형으로 쓰는 겁니다. 과거 명령자는 없는 겁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동사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규칙 동사입니다. 동사가 하는 기능은 세 가지. 첫째로 그 형태가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있습니다. 자, 현재형인가요? 아니죠. 이등이니까 규칙 동사니까. 과거형일까요? 과거형이라면 결국은 본동사로 쓴다는 얘기고 이하에 주어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앞에 오는 것이 어떤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겠죠? 이게 주어 될 수 있나요? 이것은 take의 목적어입니다. you는 두낫의 주어입니다. that은 다른 문장입니다. 이제 더 건너가 버리면 안 됩니다.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즉 본동사로 안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돼요? 나머지는 과거 분사입니다. 자, 우리 분사에서 기억나시죠? 과거 분사가 문장 중에 쓰인 경우 어떤 경우였죠? 첫째로 본동사로 쓰이려면 앞에 뭐였어요? 수동에서 비동사가 있든지 완료에서 해부가 있어서 즉 앞에 비동사나 해부가 있어야 본동사로 쓰입니다. 앞에 비해부 없지요. 그래서 본동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분사가 본동사가 아니지만 쓰인 경우가 몇 가지 있었죠? 동형사, 동부사. 자, 동형사입니까? 동형사라는 것은 혼보명수죠. 명사 수식할 수 있나요? 앞뒤에 명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 앞에는 다른 이게 명사는 아니고요. 뒤에도 명사가 없지요. 명사 아닙니다. 보호될 수 있나요? 이 문장의 동사는 take인데 타동사입니다. 목적으로 가지고 지금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보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동부사겠죠.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동부사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동부사는 우리 알다시피 뭐가 필요한가요? 배꼽 밑에 점이 있어야지요. 예. 내 동생은 배꼽 밑에 점이 있었죠. 예. 자, 우리 여자매 기억나시죠? 자, 동부사라는 것은 점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가 있어야 합니까? 문장 끝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이 없어요. 자, 점이 없을 때 동부사가 아니면 안 된다. 자, 이 관계에서 누구 복습을 열심히 하신 분은 무릎을 치실 텐데 이게 뭔가요?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바로 결국은 어때요? 언틸의 정체와 함께 콤마의 정체와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나시나요? 동부사 문장에는 원래 콤마를 찍고 접속사가 필요 없는 것이었지만 동부사 문장의 뜻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넣어줄 수가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돼요. 여기 원래 콤마가 있었지만 그 콤마와 접속사가 중복되니까 빼버리고 뜻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넣어준 것이다. 따라서 여기 있는 언틸은 동부사 문장에 쓰인 접속사인 것이죠. 예. 재밌지요? 우리가 지금 분사를 배우셔서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틸의 품사는 그것이었고, 접속사라면 그런 문제가 있고, 전사는 아니었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죠.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문장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게 과거 분사였죠? 동형사로 봐도 마땅한 것이 없었죠. 예. 자, 그렇다면 이하를 부사절로 바꿔봅시다. 이하를 부사절로 고치면 어때요? 앞에 이게 뭐가 생략된 겁니까? being이 생략된 것이죠. 그렇죠? 동부사에서 being, having been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세요? until. 주어는 뭘까요? 본문의 주어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한 거 아닙니까? 그러세요? 주어 you가 오겠죠. until you. 이시라고요? 아닙니다. 그 부사절이 속해 있는 게 뭐예요? 문장 끝에 있는 부사구, 부사절, 앞중, 가까동. 이걸 꾸미기 때문에 그것의 주어는 그 동사의 주어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you. 그 다음 어때요? 여기에 시제를 마치는데 지금 현재 아닙니까? You are advised by this office. 그 다음 어때요? 이건 뭐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투두소는 보호입니다. 투두소. 보호입니다. 투부정사가 보호가 된 겁니다. advice가 오형식이었는데, 오형식의 능동의 오형식이 수동이 되면 몇 형식이지요? 이형식. 우리 문장 오형식도 수동태에서 우리가 다 이해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문장이 가지고 나온 김에 이 수동의 오형식이 주어진 것인데 능동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때요? until은 공통이고 by야가 바로 이게 주어 아니겠습니까? 주어가 한 거니까. 그건 어때요? this office. 동사는 이제 현재니까 be는 수동이 아니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you, 그 다음에 to, do, so. 어때요? 수동, 능동. 됐죠? 예.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예.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수동으로 고치면 이렇게 됐고, 능동으로 고치면 우리가 방금 해봤죠? 예.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죠. 해석을. 자, 이 문장 해석해 봅시다. 가주 해석 안 하고 진주어로 해석하니까 진주어 안에 주어가 1번이고요. 동사가 마지막인데 그 목적어가 이제 그 다음 먼저죠. 그런데 목적어를 하기 전에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긴 부사적인 요소가 있으면 굉장히 길지요? 그걸 먼저 한다. 사실은 주어보다 먼저 해도 괜찮지요? 그러나 일단 주어를 했으니까 이걸 2번으로 하는데 그 안에 어때요? 이렇게 그 안에서 지금 이 안에 주어가 없으니까 뭘 먼저 해야 합니까? 동사는 마지막이고 그걸 꾸미는 부사구가 그 안에 오는데 보호를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2번, 3번, 4번 접속사를 해석해 주고 그 다음 어때요? 목적을 해야겠죠. 목적어 이하가 6번, 그 다음 어때요? 부정어가 7번과 같이 동사. 그 다음 어때요? 8번이 걷기, 그 다음에
9번이 보호, 10번이 본동사. 해석해 볼까요? 당신은 그렇게 하라고 이 오피스에 의하여, 이 사무실에 의하여 수동태죠. 조언을 받을 때까지 별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좀 이상한가요? 여기서 디스 오피스는요, 이민성입니다. 그 이민이 신청을 해놓고서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말 나올 때까지는 그 절차에서 어떤 이민생 어떤 결정이 되기 전까지 왜 부결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별도 전체를 취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우리 그렇게 해서 이 문장까지 해석을 했고요. 자, 우리가 지금 뭘 공부했습니까? it, that, 이게 진주어였고, 이게 지금 가주어 아니었습니까? 주어가 길 때 가주어를 쓴다. 그런데 이 it, that, 가주어, 진주어처럼 아주 비슷한데 그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조구문입니다. 보통 책들은 강조구문 특수구문이라고 해서 따로 취급합니다. 저는요, 이 가주어, 진주어, 대절을 이 주어로 되는 여기서 이걸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 책의 큰 원푸행의 장점이 뭔가요? 모든 비슷한 상황을 전부 아울러서 구별해 놨습니다. 특히 뒤에 가시면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뒤에서 나가면요. 그것을 전부가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놓고 각각 비교해 놨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저도 영어 공부할 때 큰 문제였습니다. 명사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예문 가운데 갑자기 저 뒤에서 보이는 저 뒤에 학원에서 볼만한 절이 나오고요. 관계대명사 나오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명사 공부하다가 그건 아지도 못하는 것인데 이 본래 의욕을 잃어버려요. 왜? 아지도 못하는 것이 나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사 공부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 절이 나와버립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어때요? 그런 경험을 하셔서 제 책은 되도록 앞에서부터 순서대로만 공부하면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배치를 잘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대명사를 명사절보다 먼저 설명하고, 예, 또 문장 모형에서 맨 먼저 설명하고, 분사를 설명하기 전에 수동을 먼저 설명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책은 굉장히 학원 강사하신 분들이 제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 그 직업을 물어보면요. 학원 강사 하는 분들이 제 책을 많이 사봅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전개 방법이 세계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책대로 순서대로만 공부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보통 이런 문장이 있죠. 이런 문장을 가지고 가주어, 강조구문으로 설명합니다. 강조구문이 뭐냐면요. it is 뭐 하고 tha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보호가 아닙니다. 이게 좀 원래 보호자인데 보호가 아니고요. 강조된 것을 여기다 놓습니다. 그래서 뭐뭐뭐뭐 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뭐뭐이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요.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 오히려 따지기도 곤란하고, 예, 이게 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수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주어, 진주하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이제 각각 강조하셨습니다. 예, 주어 I를 강조했는데 동사를 강조하면 어떻게 합니까? do를 쓰면 됩니다. I did see him 그러면 됩니다. 자, 우리 주어를 강조하면 어때요? it, that 하고서 그 안에 문장에서 주어를 여기다 들이보는 겁니다. 이렇게. it was I that saw 브라브라브라 했으면 I는 보호인가요? 첫째 문장에 주어, 동사, 보호같이 보이지 않아요? 보호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격 보호니까 원래는 미가 맞는 것이죠. I가 맞지만 언어라는 건 변하는 것이어서 오늘날은 전부가 it was me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이 맞는 것은 강조구문으로서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대디어를 명사절로 보면 안 될까요? 명사절이라는 것은 최소한 그 자체가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아이가 뒤로, 아이가 여기 있던 아이가 앞으로 가버리니까 아이가 없어요. 대디어의 문장이 주어가 없는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대디어가 명사절이 아닌 것이죠. 보호는 아닌 것 말씀드렸고, 자, 해석은 어때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때 해석은, 저기 말씀, 뭐뭐뭐뭐 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다.
그를 어제 도서관에서 본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자, 이번은 자, 주어를 강조했죠. 만약에요, 이게 I가 아니라 he였다고 가정해봐요. It was he that saw me yesterday.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안에 가서 원래 문장이 he였든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가정해,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문장에 대해서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이때는 관계대명사로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건 주격 보고고 그 안에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게 관계대명사 that. 그 자리에 말을 집어넣어보세요. 그가 나를 어제 봤다. 말 되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강조구문이 어떤 경우는 보호를 받는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해석이 좀 달라지겠죠? 그때는 그렇게, 이번에 어떻게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것은, 어제 나를 봤던 그 남자였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저기 설명이 앞에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이 형식은 어때요? 이 형식은 주어와 보호가 등가 관계에 있는 것이죠.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it와 he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앞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다면 이런 문장이 맞겠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이때 이 that을 앞에 있는 보호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목적어 힘을 강조하면요. 힘이 앞으로 가니까 it was him 이런 문장이 되겠는데, 이건 맞는 문장입니까? 보호가 될 수 있나요? 만약에 힘이라면 he가 돼야지, 힘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주격보호는 주격을 써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게 되고, 그래서 해석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서관에서 어제 봤던 것은 다름 아닌 그 남자였다.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힘은 보호가 아니었고, 이 형식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형식은 he가 돼야지 힘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문장은 일반 문장으로는 틀린 문장이지만 강조구문이라 맞는 것이다. 예. 강조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때요? 구태 관계대명사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에는 he였으니까 주격으로 보고 봤지만 힘이 와버리면 이미 보통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이건 관계대명사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번은 이 전명구, 부사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It was dad야 하고 그게 뒤로 옆에 가서 여기 이 자리에 넣는 겁니다. 이걸 보호로 볼 수 있나요? 보호로. 전명구가 보호가 되는 경우는 업으로 시작되는 몇 가지가 특별한 것이 있었죠. 예. 전명구는 원래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예. 몇 가지, 그게 뭐예요? 속량법이라고 하나 몇 개 있었죠? 예. 그 외에는 되게 업으로 시작되는 것이 많고요. 예. 예. 여기는 인호된 것은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강조구문이고 뭐라고 강조해야 합니까? 내가 그를 어제 봤던 것은 다름 아닌 도서관에서였다. 예시를 강조하면 어때요? 여기서는 부사로 보기 때문에 보호라고 볼 수 없고요. 내가 그를 도서관에서 본 것은 다름 아닌 어제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정도 하시면 어때요? 강조구문과 이트테트 가주어 진주어 구문 구별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은 좀 더 긴 문장하고 재밌는 거 가도록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